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활짝 열면서 2020년을 시작하셨는데요. 이런 비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광주를 세계적인 선도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는 정의로운 도시 의향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 정신과 대의를 쫓아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것이 바로 우리 광주입니다. 그렇지만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광주는 오랫동안 차별과 소외를 받아왔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하니까 2012년부터 우리 시민들이 광주를 떠나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 60% 이상이 20대, 30대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떠나는 광주에서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나 가치가 그대로 이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앞선 도시들을 따라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것이 시대 정신과 가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4차 산업혁명이 광주가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광주를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취임할 때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꿈이 있으면 꿈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2018년 11월 달에 정부가 경기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 줄 테니까 큰 사업을 하나씩 내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지자체들은 과거 관행에 따라서 도로 놓고 건물 짓고 이런 SOC를 다 신청할 때 우리는 여기도 혁신이 필요하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해서 우리만 유일하게 AI, 인공지능을 신청해서 이게 이제 국가 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 모시고 비전 선포회를 갖고 착실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깨닫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은 광주를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광주시의 인공지능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공지능 직접단지 조성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광주가 유일하게 국내 인공지능 유흥복합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게 들어갈 게 우리 첨단 3단지구, 3지구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이런 그 단지가 들어서려면 사전에 밟아야 될 절차가 참 많습니다. 근데 빠르게 해서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년 1월에 유흥복합단지 착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에 4,116억 원, 10년 동안에 이제 한 1조 원 정도의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유일한 세계적 규모의 국가 유흥복합단지가 AI 유흥복합단지가 들어서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사회가 전기로 움직였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를 움직인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국내 최대 규모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의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제 데이터가 온유나 전기와 같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슈퍼컴퓨터가 이제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그 1월 달에 이제 우리 첨단 3지구에
국가 유일의 인공지능 그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 이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들어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능과 규모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누리온 5호기입니다. 근데 이게 25.7 페타플러스입니다. 세계에서 17번째입니다. 근데 우리 강주에 들어서는 이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팅 시스템은 이보다 3배나 더 많은 88 페타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세계시 이제 10위 안에 드는 매우 성능과 규모가 뛰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강주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경제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고, 다만 우리 강주는 우리에게 이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에너지 분야, 자동차 분야,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 문화 콘텐츠 분야, 이런 부분은 강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그런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시켜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이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산업 불모지였던 광주시가 이제는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AI 기업의 유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해 주느냐 문제인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강주에 있는 그 스타트업 기업들 대표와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에 건너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AI 기업들, 전문가, 그리고 스탠포드와 같은 대학들과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인코드라고 하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첫 번째로. 그 기업은 그 후에 우리 강주에 지금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지금 64개, 64개의 글로벌 경쟁력 있는 AI 기업과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고, 그 중에 34개 기업이 지금 강주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온 나라가 코로나19와 싸우는 중에서도 강주의 인공지능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인공지능 하면 강주를 떠올릴 만큼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떠나는 강주에서 찾아오는 강주, 돌아오는 강주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 산업의 성공 여부가 인재에 달려있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럼 강주시만의 인공지능 인재의 그 양성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가 인공지능 이제 중심 도시로 도약을 하는데 가장 먼저 부딪혔던 게 이제 인재였습니다. 지금 AI 분야의 인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실리콘밸리에 지난해 가서 유명한 대학, 그리고 전문가,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앞서가는 곳이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전문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업무 협약도 체결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빌려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빌려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강주에 아까 64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가장 애로를 겪는 게 수도권에서도 AI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강주에 내려가면 어떻게 AI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강주가 앞서서 AI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강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AI 석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이제 3월 달부터 지금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강주에 이제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이런 강주에 있는 대학들이 인공지능 대학 내지는
그 학과를 만들어서 인재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박사가 되려면 뭐 5년 이상 걸리고, 그래서 바로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서 과학기술정통부와 우리가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란서의 유명한 에콜 42라고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벤치마킹한 건데, 이거는 수업료도 없고 우리가 기숙사도 다 제공합니다. 180명 모집하는데 아주 훌륭한 젊은이들이 1000명 이상이 응모를 했고, 한 절반 정도는 강주 이외의 곳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다 과정을 끝내고,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해커톤 대회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15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지금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강주에 내려왔던 AI 기업들에게 바로 인재를 공급할 수 있고요. 내년 3월 달에는 이제 2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재도 그 어느 것보다도 착실하게 우리가 양성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굉장히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계신데 AI 창업가들에게 광주를 홍보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강주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도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주에 오면 가장 사업하기 좋고 그리고 창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배낭 하나 메고 강주를 찾아오면 거기서 사업화도 하고 창업도 해서 스타트업 만들어서 이게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AI 생태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게 제 꿈이고, 그걸 하나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내려오면 이제 이분들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 인공지능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창업에 성공한 그런 분들을 한 80분을 멘토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멘토를 붙여드려요. 그러면 이제 쉽게 사업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두 번째 이제 직면하는 게 돈이에요.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창업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100억 정도 창업 펀드 만들어 가지고 IR을 해서 지금 융자를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부딪히는 게 이분들이 어디서 창업을 할 것이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산업단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이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은 도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화 예술 시설이 있고, 그리고 주거단지, 교육단지, 이런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동구에 있는 아이플렉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다가 이제 다 차서 저희가 창업 캠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빌딩을 하나 이렇게 AI 창업 단지로 만들었는데, 개관하는 날 35개 기업이 그냥 다 들어가서 풀로 찼어요. 지금은 제2의 베이스 캠프 이제 창업 단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이 스타트업들이 이제 스케일업 기업으로 되고, 그러면서 한 5년 동안 버티는 걸 우리가 데스밸리를 건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마다 부딪히는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AI 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장애물들을 이렇게 다 제거해주고, 그래서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제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비호감 땅이 있고, 또 때가 되면 비가 오고 햇볕이 내려 쪼이고, 이걸 이제 생태계라고 그러잖아요. 농사짓기 좋은 생태계가 있는 것처럼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내려오면 강주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창업 생태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강주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그린 뉴딜 사업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지난 1년은 우리가 인공지능 쪽에 모든 역량을 쏟았단다면 내년 1년은 인공지능과 함께 그린 뉴딜,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쪽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온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금년 여름에 집중호우, 50일이 넘는 긴 장마,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재난이고 재앙이지만 자연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앞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구촌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대적 소명을 안고 사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그린 뉴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AI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리고 이제 다 다른 도시도 지금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주가 차이점이 있단다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150만 강주 시민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과 접목되지 않으면 경쟁력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2030년까지는 강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RE100을 2030년까지 실현하고 이제 2035년까지는 강주 공동체가 쓰는 모든 에너지는 다 신재생 에너지를 씁니다. 이걸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제 강주 RE100 실현을 2035년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2045년까지는 완전히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강주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탄소 제로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게 이제 우리의 꿈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씩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이 그린 뉴딜에 앞장서가고 있어서 강주가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